안녕하세요, 로드게이션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은 영상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단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영상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셔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1인칭 시점으로 치앙마이 여행을 즐기실 분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치앙마이 여행 가성비 버전 출발하시죠.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치앙마이에 있는 삼성 핸드폰 서비스 센터입니다. 제가 왜 여행 중에 여길 왔을까요? 저도 참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자는 동안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핸드폰이 자동으로 락이 됐습니다. 제가 풀 방법이 없어서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으러 오게 됐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 치곤 약간 좀 빈약하죠. 베트남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도 약간 이런 식이라 저는 많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중에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삼성 서비스 센터 치앙마이라고 영어로 쓰시면요,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북쪽 문에 위치하고 있어요. 친절한 직원 덕분에 핸드폰 락을 잘 풀었고요. 저는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출발할게요. 점심을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행 목적지가 도이스텝 사원이었거든요. 도이스텝 사원 가는 길에 엔트 아오이라는 미슐랭 식당이 있어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리뷰는 대부분 좋은 것 같고요. 음식 맛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도착해서 직원분에게 맛있는 음식 추천 하나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엔트 아오이 식당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오픈형 주방이 있고요. 저 가운데 직원 정말 친절했어요. 요리하면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거 보이시죠? 오래오래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식당 안쪽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유독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유명 태국인들도 꽤 많이 다녀간 것 같고요. 유명인 왔다 가면 사진 찍어 놓는 건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주문한 타이티가 먼저 나왔고요. 이 타이티는 약간 진하면서 달달한,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타이티였어요. 맛있는 타이티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 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땡큐. 이게 먹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푸파퐁 커리였더라고요. 요 당시에 제가 태국 음식을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좀 안 좋은 상태라 직원분에게 좀 맵지 않은 걸로 맛있는 걸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요걸 추천해주더라고요. 매운 것 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요 태국 고추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태국 가시면 요 고추 무침도 꼭 드셔보세요. 푸파퐁 커리의 맛은 일단 맛있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맛집들의 특징은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음식 맛이 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식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상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었던 엔트 아오이는 치앙마이 올드타운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오늘의 최종 여행 목적지는 이쪽에 보이시는 프라탓 도이스텝 사원입니다. 도이스텝 사원으로 가는 길에 와파랏이라는 또 아름다운 사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원인데요, 사진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일정에 꼭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도이뿌이 몽족마을인데요. 그 도이뿌이 몽족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지도에 보시는 도이스텝 보이시죠? 이 도이스텝이 도이스텝 사원이 아니고요. 도이라는 뜻이 산이란 뜻이고 수텝이 산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수텝산이라는 그냥 산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개인 여행 하시는 분들은 도이스텝 사원 갈 때 저걸 찍고 가시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도이스텝 사원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이뿌이 몽족 마을로 돌아와서, 몽족들은 스텝산 거의 정상 꼭대기에 살고 있고요. 베트남 사파에도 고산 지역에 흐몽족이 살고 있는데 비슷한 민족인지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몽족마을을 방문한 다음엔 원래 도이스텝 사원으로 바로 가는 거였는데 가는 중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커피숍을 하나 발견하게 돼서
여기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중간 일정에 넣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나선 오늘의 메인 목적지인, 메인 관광지인 도이스텝 사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라탓 도이스텝 사원,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도이스텝 사원은 황금사리탑과 그리고 치앙마이 전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일정 설명은 이만치 하고 저는 와파랏 사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차량도 많이 없고 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레이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은 안전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할 때도 이제 가끔씩 어딘가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거 보면 뭐 갑자기 예고치 않게 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안전에 좀 취약해서 사고가 나면 좀 크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행 와서 사고가 나면 모든 일정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와파랏 사원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시면 어디까지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근데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이렇게요. 네, 그럼 땡큐 한번 하시고 그쪽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시면 됩니다. 네, 사원에 도착했고요. 매미소리 들리시죠? 매미소리 너무 좋습니다. 와파랏 사원에서는 제가 BGM을 깔지 않으려고요. 풀벌레 소리랑 요런 뭐 계곡물 소리들 자체가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BGM 깔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할게요. 사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와파랏 사원의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힙했습니다. 힙하다는 게 사원이 보통 올드한 느낌인데 이곳은 사원 자체 전체가 좀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불상도 원래는 좀 신발 벗기 귀찮아서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음. 문 밖에서 봤는데 처음 보는 형태의 불상인 거예요. 석상 같은. 이렇게 석고를 부어서 주조 형태로 만든 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어나서 처음 본 흰색의 불상,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흰색 불상 옆에 있는 탑인데요. 이 탑은 그래도 좀 오래돼 보였습니다. 사원 전체가 너무 깔끔해서 저는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냥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사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어진 건 1300년대에 지어졌고, 그리고 1930년대에 한번 요 사원을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깔끔해 보인 이유가 복원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잘 관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원에 널브러져 있는 개들. 태국은 참 어딜 가나 개가 참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사원에 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원에 있는 개들 특징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경계도 하지 않고 배 드러내고 저렇게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결국엔 깨웠음. 결국에 자는 걸 깨웠습니다. 여기 조각품 보시면 아기 코끼리가 굉장히 평화롭게 자고 있죠. 엄마 뱃속에 아직 있는 아기 코끼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코끼리 조각이 이렇게 메인으로 걸려 있길래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왕이 도이스텝 사원 쪽으로 산을 올라갈 때 코끼리를 타고 올라갔대요. 그 코끼리가 도이스텝 사원 쪽까지 올라갈 때까지 총 3번을 쉬었는데 그 3군데 쉰 자리 중에 한 곳이 이 와파랏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이 코끼리가 쉬어간 곳을 기리고자 이곳에 사원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코끼리가 쉬어가는 곳이라고 사원을
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입스텝 사원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와파라 사원 초반에 설명드릴 때 사원 전체가 예술 작품들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겁니다. 이런 건물들, 아까 보셨던 물 위에 있던 뱀, 안 보이네. 신화에 나오는 뱀 조각상들, 이런 게 너무 아기자기하게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치 예술, 설치 미술품 같았어요. 네, 이 안쪽이 궁금해서 봤더니 와불이 하나 있었고요.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위에 있는 이 바위를 그대로 살려서 밑에 와불을 하나 조각해서 넣은 것 같고요. 바위 그대로 살려서. 그 옆에도 멋들어지게 다른 불교 조각품들을 넣어놨습니다. 와불 옆에는 자연 계곡을 이용을 해서 인공 폭포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폭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1300년대에) 지어진 사원인데 굉장히 감각있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어린이는 국적은 모르겠는데, 네, 하나 잼민이들은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잼민이들. 겁없이 뛰어다니다가 다칠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네, 스님들도 굉장히 다 젊으시고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네, 잘 보시면 그 아까 보셨던 어린이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팔을 확인하고 있죠? 결국 자빠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결국 까불다가 자빠지더라고요. 더 신기했던 게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넘어진 어린이한테 관심도 안 주고 혼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도 오늘 뭐 하나 더 배웠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발이 깨져 슬픈 어린이를 뒤로 하고 저는 도입부의 몽족 마을로 향했어요. 아주 신났습니다. 꼬불꼬불 산길 달리면서 날씨도 좀 해발이 높아지니까 날씨도 굉장히 더 선선해지더라고요. 다 왔나봄. 후봉이네 여기도? 몽족이라길래 그 베트남 사파이는 흐몽족이랑 그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판에 보니 정확히 흐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쏘리. 아, 그리고 운전할 때 아직 제가 왼쪽 오른쪽 차선이 헷갈리더라고요. 빠르게 사과하고 다시 바로 도입부의 몽족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몽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말 하는 거지? 베트남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Where came from? Where you came from? You're Thai? 몽족이길 바랬는데 타이족이라고 해서 잠깐 멍했습니다. I came from I'm Korea. 까까까까.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간단한 한국 인사말인데도 어딜 가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신토 부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네, 아재는 조용히 산책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랑 똑같은 흐몽족이긴 한데 그냥 국경선 따라서 타이어를 쓰는 거겠지. 네, 실제로 소수민족 분께 물어보니까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태국 이렇게 3개국에 걸쳐서 있는 그 몽족들은 다 똑같은 흐몽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파는 까깐마을 완전 관광지로 개발한 느낌인데 여긴 옛날 사파 까깐마을 느낌이네. 실제로 지금 베트남 사파 소수민족 까깐마을에 가시면 엄청 화려합니다. 포토 스팟도 많고
많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베트남 사파도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투박한 모습이었어요. 태국 흐몽족도 베트남 흐몽족처럼 실버 제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양이 좀 달라서 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태국이라 거기에 또 치앙마이라 코끼리 모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안 맞았어. 이거 살려는데 이거 이쁨. 원래는 팔찌를 사려고 했는데 길이가 맞는 게 없어서 반지로 바꿨습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예전에 실버 액세서리를 판매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괜찮아. 또 은장신구를 볼 줄 알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요건 발찌였는데요. 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마음에 드는 반지를 깎고 깎아서 200바트 주고 샀습니다. 야, 운반지 이거 8,000원이면 싸다 싸.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기념품 가게 가시면 대략 반지 한 개당 80바트밖에 안 해요. 가성비 기념품 가게 영상 보실 분은 상단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베트남 사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흐몽족의 자수 기술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업입니다. 모계사회인 흐몽족에서 여성분이 시집을 가기 위해선 시집 가기 전까지 자기의 옷 한 벌을 자수까지 놔서 만들 줄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흐몽족은 모계사회라 남자분들이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봐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흐몽무족들 분 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여자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디카. 짜. 애기가 참 귀엽죠? 네, 이쯤에서 몽종마을 관광은 마무리 질게요. 네, 다음 계획은 원래는 도이스텝 사원으로 바로 가는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도이스텝으로 가고 있는데요. 도입부인 몽종마을 바로 옆에 경치가 끝내주는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일정에 넣었습니다. 리뷰 보이시죠? 몽종마을보다 여기가 하이라이트. 조용히 경치 구경 좀 해볼게요. 그림 같다. 그림 같아. 흐몽족은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다음번엔 베트남 흐몽족이 사는 사파의 무엉호아 밸리도 꼭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시원하다. 그럼 이제 천천히 도이스텝 사원으로 가보시죠. 네, 프라탓 도이스텝 사원까지는 대략 14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이스텝 도착. 어우, 춥다 추워. 몽족마을 너무 오래 있었더니 춥구마잉. 몽종마을이 사는 해발 고도가 대략 1030m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딱 여기 도이스텝 부근부터 날씨가 갑자기 확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이스텝 사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원이라 위치를 잡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 야경 보고 내려오는 걸로. Let's go. 빡세다. 더 빡세. 난전에서 끌어올라오는 탄식 들으셨죠? 야, 끝이 보이네. 끝은 보여. 네, 끝이 안 보이는 줄 알고 탄식을 크게 했는데 다행히 끝은 보였습니다. 네, 계단 양 옆에 있는 뱀의 형상을 한 건 태국의 물의 신인 나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네, 치앙마이의 대표 사원임을 보여주듯이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불교 신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띄었던 건 에메랄드 불상이었어요.
전 진짜 천연 에메랄드는 아니겠죠. 하지만 요 색감 너무 좋습니다. 태국 불상은 정말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화려하지만 색감 조화를 정말 잘해서 촌스럽지 않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이스텝 사원하면 황금 사리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치앙마이 야경도 보석같이 예뻤습니다. 저는 이 치앙마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해가 지어가면서 치앙마이 시내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 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치앙마이 야경 멍 때리실 분은 상단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도이스텝 사원의 황금 사리탑입니다. 지금 배경 음악 깐 게 아니고요. 그 사원 자체에 있는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황금탑과 에메랄드 불상의 조화. 아름다움에 혼이 쏙 빠지기 전에 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랍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태국식 고기 뷔페, 고기 해산물 뷔페입니다. 이 고깃집은 치앙마이 올드타운에서 제 숙소로 가는 그 국도로 빠진 쪽에 있는데 제가 숙소 갈 때마다 여기만 지나면 돼지고기 냄새가 살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봐야지 라고 했던 것이고, 도이스텝 사원에서 45분이나 걸려서 불이 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현지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거의 만석입니다. 좀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이고요. 이 영상처럼 불판 위엔 고기, 사이드엔 해산물을 먹는 형식입니다. 금액은 키 단위로 받습니다. 굉장히 정감 있죠. 120cm 이상이 성인으로 되고요. 성인이 149바트,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요. 100cm 이하는 무료니 참고하세요. 가게 한켠에 이렇게 깔끔하게 고기 냉장고를 준비해뒀고요. 생고기 삼겹살부터 해서 양념고기, 소세지, 해산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 분들보다 등치가 커다 보니까 사장님이 저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우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맥주부터 시켰습니다. 맥주는 한 병당 80바트고요. 맥주 한 3병 정도 시켜 드시면 사장님이 이제 안도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념고기 같은 경우는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 제 입맛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생삼겹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뷔페집이라고 해서 고기 상태가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고기 상태 굉장히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소스가 남플라 피쉬 소스 기반의 매운 고추를 썰어 넣은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 이 소스는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한 소스인데요. 다진 마늘을 섞어 넣어서 고기랑 버섯 같이 찍어 드시면 말해 뭐합니다. 맥주 빠질 수 없죠. 사장님도 웃고 나도 웃게 만드는 마법의 음료. 제 처절한 불판 보이시죠? 저는 이제 다른 게 입에 맞지 않아서 생고기만 5접시인가 6접시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불판이 상태가 아주 처절하게 됐어요. 그 불판 갈아주는 직원이 엄청 웃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식당 정보는 상단 영상 확인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서비스 센터도 가고, 도이스텝 사원의 몽종마을에 오토바이 운전도만 2시간 하고 엄청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숙소까지는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가까운 곳이에요. 전 이제 숙소로 가서 푹 쉴 예정이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3일차 여행에 대한 예고편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봐주시고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3일차 여행은 꽃길이 반나절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거의 대부분이 꽃길이에요. 내일은 저녁 식사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카오술을 먹었고요. 식사 후엔 야시장에 가서 저만의 여권 지갑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숙소 돌아가기 전에 치앙마이에서 할머니들이 맛있게 만들어주는 미슐랭 로티도 먹고 왔고요. 자, 3일차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